안녕하십니까, 우영표 작가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맘카페라는 세계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제목을 맘카페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라고 이제 붙여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맘카페는 어떤 곳일까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책인데요. 맘카페 운영자의 실제 경험담들이 녹아들어 있고요. 맘카페는 이제 엄마라는 공통점을 가진 곳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맘카페, 뭐 맘충 이런 아주 자극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는 이제 알고 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일부의 구성원들로 인한 문제다. 하지만 문제가 심각한 거는 알고 있다. 맘카페 구성원들도 이 점을 다 인식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맘카페에 대해서는 인터넷 커뮤니티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해명을 하거나 아니면 맘카페 본질을 이야기한다거나, 그래서 맘카페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성원들의 문제가 항상 언론에 조명된다라고 하는 점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맘카페에 가입할 자격이 안 됩니다. 맘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맘카페에 대한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어떤 신문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굉장히 무례하거나 좀 공격적이나 이런 맘카페 맘카페 올려 이런 식의 얘기들이 나오는 그런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오해했었구나. 그러니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서는 요 정도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바쁘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셔도 이 책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파악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저자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세상의 뉴스를 접하는 우리부터도 훈훈한 미담보다는 자극적인 보도에 더 주목하지 않는가. 아름답고 잔잔한 이야기는 기억에 희미하게 남지만 불쾌하고 자극적인 이야기는 뇌리에 강렬하게 박힌다. 다만 적어도 내가 오랜 기간 경험한 맘카페에는 거의 언제나 평범한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고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득했을 뿐이었다. 앞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맘카페에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자극적인 보도들은 이건 언론의 속성이 그러하고 사람들의 뇌리에 남는 거는 훈훈함보다는 이런 그러니까 화내고 욕할 대상이 필요할 때 희생양을 찾잖아요. 그래서 맘카페에 어떤 그 구성원이 했다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분노를 쏟아부을 아니면 비판할 만한 욕을 하고 싶은 대상을 찾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저자는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일부의 문제다라고 하는 점이랑 이렇게 연결되는 걸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맘카페는 1차적으로 엄마를 고립시키지 않기 위한 공간으로서의 강력한 의의를 지닌다. 그러한 측면에서 여성에게 자녀를 출산하고 엄마가 된다는 것은 분명 일생일대의 대사건이다. 이 혼란 속에서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집단이 필요하다. 인터넷 속의 맘카페라는 공간은 그렇게 엄마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 준거 집단이 되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옛날처럼 자녀를 3명, 4명 이렇게 다산하는 사회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들도 정말 그러니까 출산은 처음이야, 이 아이는 처음이야.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누군가 물어볼 사람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그래서 맘카페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어떤 그 배경에는 이렇게 내가 잘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 보고 배울 건 없는지 이렇게 정보를 얻기 위한 채널로서, 그러니까 엄마들의 모임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라고 이렇게 저자는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맘카페에는 불편한 글이 유난히도 많아 보인다. 이런 상황 저만 불편한가요? 제가 유난히 예민한 건가요?를 시작하는 글들이 그렇다. 정확하게는 내가 느끼는 이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하려 하는 의도다. 이러한 사실을 바꿔 생각하면 이렇다. 그 불편함의 토로에는 나의 편이 되어줘 라는 지향적인 목적성이 스며든 경우가 대부분이다. 맘카페에서는 공동의 정서를 거스르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나의 불편함이 혹시나 내 잘못이나 이기심 때문은 아닌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 보면은 저만 불편한가요? 이런 거 글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도 느꼈던 감정인데요. 이 맘카페,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모인 공간에서는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거나 공격성을 지니는 거는 굉장히 제한되고 좀 절제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에 좀 화가 났다, 비판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혹시 나만 불편한가 이렇게 한번 물어보고, 다른 사람이 이제 공감을 해주고 그런 점은 나도 고쳐야 된다고 생각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본인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좀 조심스럽게 좀 서두를 여는 어떤 글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런 상황 저만 불편한가요? 제가 유난히 예민한 건가요? 라고 하는 거에 어떤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하면은
이거는 공격성을 제외하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불편함이 맞는지 좀 검증을 받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고, 저자는 동시에 이러한 점이 사람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굉장히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야, 내 편이 되어줘. 우리 함께 이 마음에 안 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라든가 어떤 뭐 이런 마트라든가 이런 데를 우리 같이 공격하자, 뭐 불매 운동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공격적인 무기가 되기 때문이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거 맘카페에 올려도 돼요라고 하는 게 좋은 일로 올리는 게 아니라, 좋아, 내가 당신을 망하게 할 수도 있어. 특히 뭐 신도시 지역에서 이런 게 많다라고 이제 하는데, 어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저자가 아주 어떤 배경과 그리고 그게 잘못된 부정적인 현상,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청원글 외에도 맘카페의 응집력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불매운동을 들 수 있겠다. 유니클로, 남양유, 스타벅스, SPC 등 특정 제품 회사 국가를 대상으로 전개된 다양한 불매운동은 여러 맘카페를 관통하는 이슈였다. 이렇게 집단적인 응징에 동참하는 것은 개인의 사회적 자아를 실현하는 수단이 된다. 즉 스스로를 미약한 존재라 여기는 개인의 자기 효능감을 고양한다. 그러니까 뭐 불매운동,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노제팬, 뭐 일본 뭐 제품 사지 않습니다. 뭐 일본에 가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스티커도 이렇게 많이 있었고 했는데, 맘카페의 어떤 그 활동 내용을 보면은 이러한 어떤 불매 운동을 통해서 사회에 건전한 영향력, 그리고 정말 좀 더 깊게 이야기하면은 정의를 실현한다라고 하는 것까지 이렇게 맘카페 구성원들이 함께 불매 운동을 하면서 이 자기 효능감, 그러니까 이 카페 가입하길 잘했어, 내가 하는 행동은 정말 사회에 도움이 되는 행동이야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어떤 통로로서도 이 응집력을 가진 불매 운동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좋게 보면은 어떤 자기 효능감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제 비판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이 맘카페에서 유니클로, 남양유, 스타벅스, SPC 등등 이렇게 불매 운동을 했을 때 과연 이 기업들이 타격을 입었냐, 원하는 목표를 달성했냐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그 달성은 못했고 자기 효능감만 얻지 않았냐. 그러니까 본인 기분만 좀 좋아지고 실제적인 타격은 없었다. 게다가 가끔 뉴스 같은 거 보면은 뭐 연휴 기간에 되면 뭐 일본 여행 가는 관광객들이 많다 뭐 하는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과연 실제적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가, 이것도 혹시라도 저자가 측정을 해서 좀 풀어줬으면 좀 더 좋았지 않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누군가가 정치적 논란이 예상되는 글을 올릴 때 다른 커뮤니티에선 거의 볼 수 없는 맘카페만의 특징이 있다. 이때 불편하신 분들은 패스해주세요 라는 맘카페의 암묵적인 룰이 등장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다른 이용자들에게 혹시나 불편하신 분들은 패스해달라고 요청하며 자신의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기 급급하다. 이런 지점은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의 공통적인 한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맘카페에 좀 더 두드러지는 측면이 있다는 건 부정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이 저자가 이야기하는 이 맘카페와 정치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과연 맘카페에서 정치 여론이 형성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의 일부인데요. 여기서 이제 앞서 들으셨던 바와 같이 맘카페는 공격적인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절제하는 어떤 글쓰기, 뭐 이런 의사 표현,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공통적인 정서라는 점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이야기는 필연적으로 A를 지지하면은 그 외에 B, C, D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공격을 하게 되고, 또 B를 지지하면은 뭐 A나 C 뭐 이런 곳에 이제 공격을 하게 되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쓴 어떤 정치 편향적인 글 아니면 정치적인 이슈에 대한 글이 불편하다면은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은 패스해 주세요라고 한답니다. 저는 뭐 가본 적이 없으니까 전혀 글을 읽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전혀 알 수 없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젠틀하고 좀 매너 있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이구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비판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중하게 불편하신 분들은 패스해달라고 하는 거지만, 이거는 자신의 강경한 메시지를 쏟아내려고 하는 어떤 준비 자세다, 뭐 예비 동작이다라고 그렇게 저자는 이제 보고 있다. 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어떤 그 끝부분에 가면은 이제 결론이 나오는데요.
이 저자는 맘카페를 어떤 정치적 여론 형성이나 아니면 여론을 측정하는데 사용하지 말아 달라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떤 개인의 정말 실질적인 생각을 숨기고 모두의 어떤 구성원들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에 따라가는 어떤 성향을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어떤 뭐 정치를, 그러니까 정치인 누구를 지지하는가 이런 걸 측정하는 여론조사의 통로로서는 좀 적당하지 않다라고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맘카페 어떤 폐해로 이제 많이 이야기됐던, 신문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주문이 2번이나 추천했는데 왜 그런가요? 라고 이렇게 어떤 분이 물어봤는데, 여기서 뭐 배달 등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이가 깨면 환불 요청 사항에 민감하셔서 배차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배민 같은데, 뭐 아이가 깨면 환불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를 남겼는데 취소되고 해서 이제 물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가게 사장님이 이렇게 아이가 깨면 환불할 거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조심스럽고 걱정돼서 오히려 주문을 그냥 취소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했을 때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었는데요. 이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야, 기분 너무 나쁘네, 아이가 깨면 진짜로 환불 요청을 할까요? 좀 생각을 해보세요. 다짜고짜 전하지 마시고요. 알바생인지 주문 취소는 권한이 있나요? 컴플레인을 올리고 맘카페에 올려도 되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맘카페가 사회적인 어떤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어내는 어떤 사례가 됐다라고 이렇게 저자 그 신문 기사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과연 이런 식으로 맘카페가 이렇게 권력이 된다, 아니면은 그러니까 어떤 가게를 망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의 경험담을 이렇게 전파하고 공감을 얻고 하는 어떤 기능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이렇게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다, 아니면은 억울한 어떤 가게 사장님들의 하소연도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점도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좀 대답이 좀 아주 저는 좀 이분도 기가 세다, 사장님도 기가 세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갑질 좀 작작 적당히 해주세요. 손님처럼 생각 없이 행동하고 그러지 않으셨네요. 다시는 주문하지 마시고 꼭 올리세요. 지금 이걸 반드시 받듯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맘카페에 순기능도 있지만 이런 역기능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감안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단지 불편한 감정을 공감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들이 원하는 것은 결코 사적인 공감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나는 약자라는 프레임에 기대서 당연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는 일을 귀찮아하고 회피하려는 심리를 가진 이들에게 맘카페는 편리한 문제 해결사다. 내가 그저 저만 불편한가요? 라고 쓰면 맘카페 회원들은 알아서 공감해주고 힘을 모아 집단적으로 공격해준다. 현실 세계에서 온갖 갑질 사건이 난무하게 된 건 역시 이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제 우리에게는 맘카페에 올리겠다, 벌점 테러를 하겠다라는 말들이 너무나 익숙해졌다. 약자는 선량하다는 함정인 내 편을 찾으면서 나의 이기심을 강화하고 집단의 힘을 좇는 일을 이어졌던 것은 아니지,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은 앞서 보셨던 뭐 주문 취소 이런 사례에서도 이런 것들은 냉정한 성찰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 문제점을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주요 내용이었고요. 제가 내린 결론이 이렇습니다. 맘카페는 악의 온상인가 또는 마녀 소굴인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일부 악한 구성원들이 이제 맘충이라고 불리우는 짓을 하는 것뿐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들 역시 고충이 있습니다. 뭐 회원도 워낙 많고 해서 글이 이만큼 쏟아지는데, 그 중에서 한두 개 글이 문제가 되는데 다른 커뮤니티에서 야, 여기 맘카페는 이런 글도 올라온다 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전파하고 하는 것들이 좀 억울하다라고 이렇게 저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맘카페는 불편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곳으로 악용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현재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저자가 또 이야기하는 거는 맘카페처럼 파파카페도 이제 많이 만들어서 활성화를 기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맘카페, 파파카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신생아 카페 이런 식으로 이 남자들도 맘카페에 좀 들어올 수 있게 해주면은 이런 것들의 어떤 문제가 좀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뭐 맘카페 운영자들이 다 판단해서 이제 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이 맘카페가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맘카페는 그렇게 악한 집단, 마녀들의 집단은 아니다.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는데 이걸 잘 구분을 하길 바란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책값은 18,000원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맘카페에 대한 속성 잘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정치인들 그 보좌관 분들이 이 책 한번 읽어보고 저기 뭐 의원님
맘카페에서는 여론조사가 별로 소용없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요 맘카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너는 남잔데 하나도 모르면서 무슨 말을 그렇게 짓거리는 거야 라고 그렇게 좀 화를 내시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오히려 맘카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이 신문 기사나 아니면은 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봤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어떤 선입관들이 이러이러한 게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문제다라고 하는 거를 새롭게 인식했다는 점에서 좀 그러니까 제3자 아니겠습니까? 제3자적 관점에서도 이렇게 책을 좀 파악했구나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너무 욕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